많은 것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집니다. 과일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그냥 과일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고릴라, 침팬지 이런 친구들도 다 과일 먹습니다. 피망 같은 거. 전 파프리카 10개 안 먹어요. 우리가 뭐를 먹었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 살을 빼고 싶고 이런 분 치고 뺀 사람 못 봤습니다. 살 빼시는 분은 이런 말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살 빼는 분은 살 얘기를 안 해. 그냥 빼버려. 정말 살을 빼고 싶고 빼야 하는 이제 6학년이 된 아줌마입니다. 운동도 해봤고요. 수지침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과일을 얼마나 먹냐가 중요합니다. 고릴라, 침팬지 이런 친구들도 다 과일 먹습니다. 피망 같은 거. 저 그거 영상 많이 봅니다. 고릴라가 계속 피망 먹는 거 있거든요. 얼마나 먹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집니다. 음식도 절대 많이 먹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25년도에는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어서 일산에서 왔어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친정 언니요. 친정 언니.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살이 쪄 보이진 않으신데 비만이래요? 몸무게랑 키로 했을 때는 고도비만이라고. 그래요? 네. 고도비만은 조금 그래도 많이 나간 건데? 예, 그리고 아. 작년 8월부터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다른 방법 없이 그냥 살만 무조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네. 보통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많이 먹으면 3끼고요. 작게 먹으면 1끼고요. 한 끼 잡수실 때도, 근데 한 끼 얼마나 먹냐도 중요한데, 한 끼 좀 폭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끼 조금 드세요? 그냥 보통 1끼 먹는 것처럼 먹어요. 그냥. 간식 같은 건 전혀 안 드시고. 옛날에는 과일을 좀 사실은 많이 먹었어요. 과일을 너무 과일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합니다. 그럼 보통 뭐 한 몇 개 정도 드시는 거예요? 뭐 복숭아나 참외 같은 거 뭐.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잖아요. 참외 한 3개 정도 먹고요. 참외 3개요? 네. 그리고 이제 과일, 감 같은 경우에는 감도 좋아하시고. 한 6개? 제가 아까 고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파프리카만 먹어요. 파프리카가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파프리카를 그 소리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거 한 10개 보게 된다니까요. 전 파프리카 10개 안 먹어요. 선생님 참외 많이 드셨잖아요. 감도 많이 잡수고. 그리고 또 뭐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는 과일을 많이 줄였어요. 과일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줄였어요. 그 과일 다이어트라는 게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을 줄이시는 거네요. 아니, 그 전에 과일 다이어트 할 때는 과일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많이 잡수고 다른 거 안 먹었다고 나는 그건 과일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과일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많이 먹으려고 이름을 갖다 붙였네요 지금. 그럴 때 밥을 안 먹었으니까요. 그래도 과일을 많이 먹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그 이론 자체가 지금 뭐가 말이 안 맞아요 선생님. 그거는 그냥 과일 좋아하는 사람이 과일 많이 먹으려고 지가 핑계를 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인정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를 먹었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독이잖아요. 우리 몸이 필요하는 것만큼 적게 먹어도 독이고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먹어도 독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먹거나 물건을 산 경우는 대부분 땡겨서 먹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땡기는 거예요, 얘를. 원래는 딱 두 개만 먹으면 좋은데 이게 막 땡기는 거야. 막 이게 확 들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템포가 빨라. 어때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핍에 의해서 먹으면 빨리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먹는 거하고 쇼핑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을 그렇게 조금 절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시키잖아요. 바로 시키지 말고 링크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하기 버튼을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사게 해놨잖아요. 너무 잘 됐잖아요. 주소도 이미 다 입력해놨고 카드도 등록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막 버튼 4번, 5번, 6번, 7번만 누르면 바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내가 막 얘가 땡겨서 사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좋은 거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를 일단 메모장에다가 링크를 복사해서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이 지나고 나서 또 봐봐요. 근데 그때도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추천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딱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목마름이 사라질 때는 안 땡기거든요. 덜 땡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거는 그렇게 확 땡겨서 사거나 먹는 거거든요. 술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은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과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과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진 않았고요. 네, 그러진 않는데 아, 언니도 굉장히 과일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내력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 아버지도 과일 좋아하세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시골에 사셨는데 그렇게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는 못 봤거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섞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지방에 일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좌판에 과일이 시즌마다 나오잖아요. 시골을 돌아다니면 거의 100% 사거든요. 네. 옥수수도 사오고 복숭아도 박스채로 사오고. 근데 대부분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10몇 년을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보고 알았어요. 백화점 과일이 제일 맛있다는 사실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되게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 경우는 뭐였냐면, 제가 어려서 엄마 아버지는 항상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거나 싸우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정서를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요즘에는 좀 덜 그러는데, 저 옛날 영상들 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게 뭔지 아세요? 강연은 재밌는데 눈이 슬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넌 무당이냐? 그런 시절이 진짜 오래됐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겠어요? 슬픈 장면을 많이 봤으니까 눈이 슬퍼졌겠죠. 기쁘고 행복한 장면 많이 봤으면 눈이 슬퍼졌겠어요? 눈은 무엇인가를 담는 건데. 닮아간다가 아니고 담는다고요. 바구리에 담는다고요. 자기 눈에다가. 사실은 눈에 담는 게 아니라 정신에 담는 건데, 정신의 창이 눈이니까, 마음의 창, 영혼의 창이 눈이니까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영혼에 슬픈 거를 많이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딱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가 술을 약간 기분 좋게 살짝 드시고 노동일 가방을 어깨에다가 메고,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검정색 봉지에다가 포도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 포도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아버지의 느낌이 처음으로 화도 안 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사랑한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포도 사가지고 이렇게 화 안 내고 이렇게 온 거예요. 거의 제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가족에 대한 따뜻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는 그게 딱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저를 데리고 육지로 올라갔는데 아버지는 저 앞으로 그냥 갔거든요. 저는 그냥 뒤에서 이제 키가 되게 작았어요. 이렇게 가는데 이 분위기가 또 화도 안 내고, 근데 그때가 논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 앞에 탁 수트를 입고 가시고 저는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아빠 뒤에 이렇게 가는데 그 논에서 나는 지푸라기가 이슬을 맞고 소똥 냄새랑 흙 냄새랑 섞인 그걸 우리는 블렌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떠한 무슨 향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냄새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시절에 나 좋았던 그 느낌. 근데 아버지가 그 느낌 그대로 오일장 같은 데 가서 국밥이라는 것에 이게 옹기 같은 그릇 있잖아요. 여기 좀 깨진 거, 이빨 나간 거. 거기에다가 국밥을 시켜줬어요. 근데 어린애들이 먹긴 그렇잖아요. 막 요즘은 다 이제 식당 어디 갈 때도 애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 애한테 뭐 먹고 싶어? 돈가스 먹고 싶어?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잡수고 싶은 거 그냥 새끼들 다 가가지고 그냥 먹고 또 아버지 숟가락 안 들었는데 숟가락 들었다고 또 숟가락으로 대가리 또 쳐맞고 그냥. 그러니까 딱 그 국밥 그릇이 딱 또 걸리더라고요. 과일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국밥 그릇으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뚝배기. 그거를 탁, 그리고 또 헝거. 그러면 그때 그냥 거기로 탁 순간 커넥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정말 우리가 과일을 좋아서 과일을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에 뭔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맛도 있지만 그때는 마음이 더 열리고 정신도 더 열리는 거죠. 그리고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충만한 거예요. 혹시 이 얘기를 듣다가 그런 비슷한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없으세요? 있어요. 와, 나 이거 못 찾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랬어, 나. 와, 나 진짜. 야, 지금 뭐예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엄마가 이제 여름에 포도 나는 철인데 포도를 이렇게 큰 다라에 이렇게 한 다라를 해서 마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친정이 이제 가난해서 과일을 그렇게 많이 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엄마가 어떤 용도로 그걸 샀는지 저는 모르고 엄마 몰래 얼른 이제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포도 2송이를 들고 이제 제가 혼자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 포도를. 네.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집에로 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경상도인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가서는 어디 갔다 왔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를 먹었다는 말은 못하고 놀다가 왔지 이제 그랬는데, 모처럼 포도를 많이 사가지고 싸길래 사가지고 좀 먹으라고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처음에 용도는 포도주를 담으려고 이제 샀다가 산 김에 이제 좀 담기 전에 좀 먹어라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네가 안 오니까. 예, 딸은 그냥 어디를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그거 처먹으러 갔는데 이미 딸 안에 포도주가 지금 반병 들어가 있거든요. 발효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순수하셔서 몰랐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혼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인지는 몰라도 저도 제가 이제 과일을 사면은 많이 사요? 1개, 2개가 아니고 보통 기본 박스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야지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봐봐. 그러니까 그게 포도 자체인 것 같지만, 포도도 맞아요. 근데 그 풍요로움이잖아요. 예. 보통 예전에 막 떼부잣집 아니고 나서야 과일은 제사 때만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 어린아이 마음에 이게 이만큼 있어. 그때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엄청난 이 정서의 좋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 엄청 아름다운 영화 같은 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풍요로움에 대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그 정도 과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두생이 소생이 먹을 만하면 딱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아유 뭘 그렇게 사. 좋은 걸로 해서 한 박스 사. 그 봐도 마음이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포도를 먹는 것 같지만 포도를 통해서 정서의 충만함을 우리는 또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게 우리한테 또 이제 또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아, 내가 그래서 그랬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씩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해도 전과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그래서 그랬구나. 어머니하고 한번 꼭 그거 다시 얘기하세요. 엄마 나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 나 두 송이 먹었어 엄마. 이제 60이라서 밝힐게 엄마. 네, 자소해서 관광 찾겠습니다. 일상생활 그리고 일을 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할 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많은 생각을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AI 아닙니까?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33살 서울에서 살고 있는 형성윤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 많으셨어요? 선택할 때. 원래부터 많았고 원래 성격이긴 했는데 음. 이제 대학교 가면서 조금 더 주변 지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 좀 생각이 많구나 하고 아, 지금 일을 하면서도 아. 위에 이제 팀장님이 이제 결과는 좋은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조금 덜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또 팀장님 말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요즘은 덜어내려고는 하는데 이게 성격상 쉽지는 않아서 근데 지금 올해는 목표가 조금 덜어내면서 생각을 좀 덜어내자. 네. 그 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게 되네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이 더 신중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눈치 같아요? 눈치도 있긴 한데 조금 신중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완벽을 기하고 싶은 거죠. 완벽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예요? 완벽하지도 않고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너 너무 그렇게 완벽주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네.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배워야지. 넌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맞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데요, 선생님? 건축 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당연히 또.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장르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르냐면 우리가 뇌에서 위기를 감지하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는 되게 생존을 위해서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어려서 되게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어요. 근데 그 어려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는 가장 흔한 거는 뭔가 사회적, 육체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뭔가 집이 왔다 갔다가 심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좀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냉랭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생각 없이 이렇게 있기에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 주위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좀 지켜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좀 많거든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이 경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봐봐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서 나온 사람이 갖는 느낌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겠죠.
완벽해지고 싶은 거,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게 결론은 아닐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보통. 그 중에 대부분의 하나가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내가 저기에서 수용당했다는 느낌. 내가 존중받고 나 때문에 저들이 기뻐하고 또 나를 되게 인정해주고 요러는 게 그러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원래는 약간 제 자신에 대해서 표현도 잘하고 이제 남들의 눈치를 그렇게 크게 안 봤었는데 대학원 생활하면서 약간 제 자신에 대해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조금 잘 보이면 교수님도 잘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눈치도 보고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인 게 보통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이미 자아가 형성된 심지어 학부도 아니고 대학원생이 돼서 우리가 이러는 경우는 많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교수님이 이 분야의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교수님일 수 있어요. 나 이 건축 너무 정말 좋은 건축사가 되고 싶어. 정말 좋은 설계를 하고 싶어. 근데 저분이 너무 이 분야에서 대단하게 인정받는 분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보통은. 뭐예요? 그 인정에 대한 게? 솔직히 대학원 생각은 없었는데 약간 공부를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기도 하고 건축업계에서는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교수님들이 실력이나 여러 가지의 키맨이 될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이 교수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게 선생님에 대한 인정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교수님이 되게 키맨이시고 내 주임 선생님 교수님이시니까 더 인정받고 싶은 이게 생긴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검찰 쪽으로 가네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와 이쪽은 또 넓지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이 시장이. 이게 되게 좁아. 소문도 금방 나. 누구 교수 제자, 어디 건축사무소, 다 뻔해. 그럼 내가 이건 내 미래가 달린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 생존과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한마디가 더 눈치 보이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주의하게 되고, 착하니까. 착한 남자인 게 다 보인다고요. 그때 안 착하면 교수님! 제가 아는 강사님은 민트색 가죽 잠바를 입습니다. 자기 색깔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랬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래. 이건 내 미래가 달린 일이고, 나 인정도 받고, 또 눈밖에 나기도 싫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진 게 이게 그 주기처럼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로서.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잖아요. 대학원이라는 게.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이제 평생 내 무대를 살려고 하는 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또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남성분에게 이런 추천은 하고 싶습니다. 51대 49 아니면 7대 3 교수님 눈치도 보고 하라는 것도 좀 하는 거 7 있어야 되지만 실수하고 실패해도 선생님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거 30. 30이 너무 과하면 10%라도 주세요. 그냥 말만 잘 듣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선생님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에서도
선생님 느낌의 설계가 안 나오고 선생님만의 컬러가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10%, 20%는. 물론 좋은 건축주를 만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 세상에 맞춰주는 거 7, 80. 선생님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레슨비를 줘야 됩니다. 건축에도 여백이 있어야지. 건축에도 위트가 있어야지. 딱 해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런 건축 공간은 자꾸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조금은 웃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